오늘 북한이 남북 간 모든 경제 협력과 교류 관련 사업의 협의들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 이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개성공단 정부가 전면 운영 중단을 발표한 게 꼭 한 달이 되는 날인데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완전 북한 우리 자산들을 몰수하겠다, 청산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조평통의 성명 저희들이 잠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남조선 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만큼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다. 네, 조평통의 성명을 저희가 직접 육성으로 들어봤는데 송 의원님, 사실 개성공단 이제 전면 운영이 중단이 됐고 폐쇄가 됐는데 청산을 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 달 지났거든요. 네. 몰수한다고 얘기한 네. 게. 아니 몰수한다고 한 달 지났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왜 떠드느냐. 진짜 속내는 문 열자 이거예요. 금강산의 경우는 몰수 동결하고 그 뒤에 말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중국 불러 들어가지고 그걸 금강산 특과를 해가 중국으로부터 그걸 운영하도록 했어요. 물론 특징이 있습니다. 금강산 같은 데는 숙박시설이나 이게 더 많은데 여기는 원자재나 기계 설비나 자산이나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물품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원자재 같은 건 가져가 팔 수 있고 또 기계 설비는 떼다가 다른 뭐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이런 데 있는 다른 공장에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 청산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대북제재 얘기하고 이틀 지나서 바로 나오잖아요. 예. 너들 이거 같이 열 생각 없으면은 우리 이거 지금 갖다 팔겠다는데 하면 되는데 왜 얘기하냐? 하느냐? 문 열자 이거예요. 제일 진심은 문 열자 이거예요. 금강산하고는 이슈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나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강산 자체에 그걸 몰수를 한다 해도 소위 말 관광을 스톱시킨다 해도 주민들한테는 그렇죠. 피해가 없었는데 20만을 먹여 살리지를 안 했죠. 금강산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 당장 개성공단이 20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 배급을 1차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퍼지는 소문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초코파이 맛, 다시 말해 돈 맛을 알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쪼들린다, 힘들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밑에 주민들을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다 치우고 일단 다시 열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청산이라는 얘기. 속내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속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남북이 굉장히 대립하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송영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또 공감하는데요. 그리고 진짜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청산해 버리면 되는데 네. 이미 다 청산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는 전면 중단이다 그랬지 폐쇄는 아니었거든. 중단하자마자 김영철이가 뭐래? 전면 폐쇄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폐쇄하고 중단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폐쇄는 그 청산입니다. 북한의 말을 좀 우리 청산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걸 다 팔아가지고 뭐 채권자님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파산 그렇죠. 청산한다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청산은 그런 의미의 청산이 아니고 몰수해서 국유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주 자본과 자산을 청산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7.18을 청산한다. 이거 예. 없애는 완전히 그 국유화하고 지주 자본과 재산을 청산한다는 건 몰수해서 국유화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청산해가지고 다 국유화로 다 몰수하겠다 이제 이 말인데 이제도 뭐 다 하면 되는데 왜 한 달 지나서 우리가 독자 제재 발표하니까 궁색하잖아요. 뭐인가 발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 청산한다. 오퍼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몰수해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120개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거기다 한번 엎어 놓는 거. 가뜩이나 지금 골아파 지금 막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또 한 번 청산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한다고 하면 다 빨리 청산하기 전에 뭐인가 제스처를 너희가 취해라. 우리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화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북한 대내용 아닐까요? 어떤 그런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이번에 철수했고 작년도 2013년도하고 패턴이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게 북한은 그때는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전쟁 못할 거라 계속 이런 걸로 네. 이제 언론이 몰아가니까 그래 우리 전쟁할 능력이 있다. 우리 전쟁하려고 하지 빈말 아니다고 하면서 청산했거든요. 네.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로 철수시켜버리니까 지금 북한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냐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우리 성효선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20만이나 되는 개성공단 새까맣니다 지금. 그리고 그 5만 5천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 거기에 물도 없어서 지금 공급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 그리고 이 모기 사슬이 개성공단번에 평양까지 간부들까지 김정은이 주머니까지 들어가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나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수작전이라는 말도 북한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얘기하죠. 국방부 대변인 성명 나올 때 참수작전이라. 우리는 참수작전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언론에서만 그냥 참수작전에 대한 이걸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정부가 이야기한 적 없는데 하물며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때 참수작전을 고려한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공포 분위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몫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몰수나 동결하고 청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왜냐하면 몰수는 한 달 전에 동결한다고 이미, 얘기했지만 네. 갖다가 팔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까 우리 강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성공단 우리 결심을 했을 때는 거의 여론이 60몇% 내지 40% 정도 절대 부정적이죠. 아니 긍정적이에요. 네네네. 처음에 긍정적인데 지금 점점 조금 거의 비슷하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들이 왜 빨리 어떤 후속 조치를 안 해주느냐 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슈들이 복잡하게 다른 이슈라는 게 한미관계 훈련이라든가 한미훈련이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랬으니까 틈새 전략으로 뭔가 열고 들어와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하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밑자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거 뜯어가 다 갖다 팔든지 하면 너희들도 끝나 다시 사업 못해 할 거야 말 거야 이 얘기는 저는 이걸 딱 보자면 드디어 우리가 개성공단의 주권을 우리가 잡았구나. 이제서야 우리가 잡았구나. 칼자루를 우리가 쥐었다. 잡은 거예요. 그럼 칼자루를 줬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휘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줬는데. 왜 서둘러 휘둘러야 됩니까? 왜 개성공단을 처음에 폐쇄를 할 때 몇 달 있다 바로 칼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개성공단을 닫으면 자기들은 뭐라 하게 이거 뭐 돈도 아닌 것 이것 때문에 핵개발하는지 두고 봐라했지만 그 핵개발 돈이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게 아주 미미하다 손치더라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개성공단에 돈을 썼다면 진짜로 인민들에게 써야 될 돈을 자기들은 핵개발에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나 주머니 돈이나 쌈짓 돈이나 이쪽을 빼가 이쪽에 했는데 한쪽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너희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너희들 경제에 피해를 주는지 두고 보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어떻게 해야 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전을 하고 이제 이긴 거예요. 이제 이긴 거예요. 이거 들고 나오면 왜냐하면 옛날 스타일대로 하면 청산한다는 얘기를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금강산을 보세요.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우리한테 일방적인 통보만 했잖아요. 심지어 중국 자산 들고 중국 모든 걸 다 중국하고 협의하고 난데 현대아산 자산도 자기들이 그냥 몰수하겠다. 통보만 했지 청산하겠다는 거는 청산하겠으니 어떡할래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오늘 조평통 성명의 내용을 보면 청산 이야기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남북 협의를 무효화하겠다. 모든 뭐 선언이라든가 성명이라든가 무슨 교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합의화 백지화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아니 백지화하면 이미 개성공단을 끝내면 우리가 중단시킬 때 이미 남북관계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은 다 끝난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큰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남았던 남북 간의 마지막 불씨마저 꽂았다. 그래서 모든 남북관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이런 걸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타격이 크고 아프다는 거죠. 모든 남북관계는 교류 협력관계는 이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계나 오이사조치는 이미 결단 나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개성공단 철폐시키는 것은 이미 남북관계는 강대강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이 스스로 알지만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지금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예. 우리 성현순 박사님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김정은이가 지금 1억 달러씩 또박또박 들어가던 건
해외 인건비 들어가는 거 또 달라요. 요거는 한 달이면 우리가 은행차가 가서 딱 지급해 주니까 요거는 현금 아니고 100달러짜리 그냥 지폐로 탁탁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게 아야 일방적 이렇게 갈 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딱 가져가니까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 남북협의 무효한다. 교류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제 교수님, 강 교수님 얘기하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앞에 하신 말씀 다 동의를 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앞으로는 그렇죠. 정치 이슈, 경제 이슈를 할 거다는 거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할 테니까 돈을 얼마 달라. 이산가족을 만나게 할 테니까 이때까지는 최소한 이산가족 문제를 들고는 표면적으로는 이산가족 문제까지 정치 이슈를 안 했지만 사실은 이산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북쪽이 뒷걸음질 치고 비협조적인 이유는 야들은 끝까지 마음속에 이걸 정치 이슈, 경제 이슈로 쓰고 싶은데 차마 눈치가 보이면 못했는데 이제 내놓고 할 거예요. 이게 뭐 두 당 계산하는 식으로까지 심지어 나올 거예요. 네. 그 역시도 이제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뭐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히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우리가 좀 기다리기가 좀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남남 갈등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정부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태연하게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 내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걸 노리는 거예요. 아니 90대에서 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도 좀 나서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오늘 그 성명에 보면 이제 선제 공격으로 전환했다. 그동안에 우리 이제 방어하려고 이렇게 확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핵 뭐 모형으로 추정되는 이제 핵무기까지 이제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거죠.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성영선 박사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조금 있으면 이거 회담을 하고 싶어서 안 달아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계속 강하게 나가면 다시 회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 현실입니다. 작년도 보셨어요. 8월 25일 날 목함지리 도발 사건이 있을 때 그 회담할 때 회담 가려고 누가 생각했어? 모든 전방 무력, 후방에 있던 무력들 총 직결시켜놓고 24시간 방송 꾸준하면 공격한다. 군사행동으로 넘어간다. 이건 공격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니까 공격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만반의 준비 갖추니까 오히려 공격은 못하고 회담으로 그 불이 나게 황병수와 김영건이가 불이 나게 와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4시간 동안 줄다리기 이 협상 보내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방송 꺼달라고 이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와 똑같은 건데 이번엔 왜 선제 공격할 것 같으면 북한은 항상 공격해왔지 뭐 언제 방어했습니까? 뭐 천안함 폭침 공격해. 연평도도 공격했지 뭐 방어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로 하는 것은 한 번 더 위협하는 거고 근데 이게 공격 못한다는 게 뭘로 보여주나? 핵폭탄전을 공개하는 걸 보고요. 야, 자네 꼬리 바로 내리는 걸 알았어요. 왜? 아니 공격할 사람들이 우리 하도 지금 미국이 자네 저거 핵폭탄 소형화 안 됐다 해석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폭탄 소형화시켜 못 만들어서 아직 시기상조야. 미국이 돌려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도 몰라요. 국방부에서 아직은 시기상조하니까 이제는 보여줍니다. TV에 나와가지고 KN-089 앞머리 해체해가지고 핵폭탄 뜯어서 거기다 놔가지고 모형까지 어떻게 만들어낸 거 어떻게 자 보라고 보여까지 주는 자체는 이게 얼마나 유치한가 하는 거죠. 이렇게 떠드는 건 한마디로 두 가지 목표예요. 심리전. 일단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 훈련하고 이러니까 심리전이 두 가지 대내적인 심리전도 있죠.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노농적이대 이런 친구들한테까지도 70일 전투한다면서 전투복을 입혀가 재봉틀 앞에 앉혀놓고 수령을 호위하라 이런 구호를 공문으로 내다보내는 거 김정은이가 쫄기는 확실히 쫄았는데 심리전이라는 부분이 요번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장사정포 3월 3일 쏜 거 또 이 단거리 미사일 쏜 게 원산에서 북동쪽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북동쪽으로 쏘냐 무수단리하고 원산 사이에 쏘지만 이번에 특히 단거리 미사일 500km 되는 걸 그쪽으로 쏘는 건 일본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겨냥을 우리를 겨냥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하는 게 실제로 뭐 마음은 어떻든 일본 자극하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붙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또 일본 국민들도 좀 교란시키는 의도가 있다. 그게 당연히 있죠. 전번에 사실은 핵실험한 거 1월 7일 날 한 건 제가 그 이유를 여러 번 설명했어요. 왜 8일부터 10일이라 참 미사일 발사를 8일부터 10일 사이에 한다 해놓고 7일 했냐. 일본이 사실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요격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허점을 찌른 거예요. 일요일 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좀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도 있고 심리적 부분이 있고 둘째로는 방금 강 교수 얘기한 것처럼 내놓은 게 나는 풍서인 줄 알았어. 네. 왜냐하면 수소탄이라면 수소탄은 이게 보통하고 똑같아요. 다단계 장치가 돼 있어요. 길쭉해야 되는데 무슨 이걸 앞에 뭐 풍선 같은 거 지름 60 내지 70cm 지구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뭐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뭐 펜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거는 소위 말 나가사키 투하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소형화가 안 될 때는 비행기에 들고, 싣고 예. 가가 떨어뜨리는 예. 거예요. 바로 그게 나가사키 떨어뜨린 거하고 같다 하면 소형화 안 됐다는 걸 저기 스스로 지금 보여주는 TV 거예요. 지금 나오는데. 스스로 보여주는 지금 사실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핵 모요 뭐 미사일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큰 모양은 봤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는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걸 만들어서 감춰야죠. 감춰야지. 미국을 날아갈 수 있는 거 우리 없다 이래야죠. 우린 미국에 보낼 거 없다. 옴사를 떠르면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지금 바로 날리고 타격하는 것이 그게 북한의 수법인데 이건 지금 왜 보여주겠습니까? 자, 미국에 날아갈 이 고무풍선 것 이거 봐라. 핵폭탄 만들어서 요거 그것도 KN-089 핵 머리 부분 해체하고 네, 떼내는 것까지 다 설계도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요? 했는데 이건 뭐냐? 미국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희 개입하지 마. 너희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이거 봐라. 진짜 있다. 너희가 없다 했는데 우리 진짜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격 불의의 비밀 불의의 기습 공격하는 북한의 수법이 아니라는 자, 거죠. 떨었다는 거죠.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수 있는 모형과 유사하다면 이걸 비행기에 싣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싣고 어떻게 미국까지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심리죠. 그러나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 국민한테는 굉장한 예, 위협이고 위협되죠. 일본에도 위협이죠. 예, 예, 예. 분명히 위협인. 제가 소형화가 안 됐다고 해서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소형화는 10,000km 이상에 날아가서 떨어뜨릴 10,000km 날아가면 우리가 500km 자동 이하. 그렇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날아가는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1톤이 돼도 한반도까지 싣고 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위협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모든 의도들이 좀 대화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제스처라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뭐 이런 대화 제스처 뭐 뭔가를 좀 뭐 도발을 해서 자극을 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극은 아까 우리 강 교수 얘기했잖아요. 야들 도발은 북한 도발은 우리가 도발의 빌미를 줘서가 아니라 저거들이 도발을 해놔놓고 우리 쪽을 끌어이어가지고 빌미로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 네. 도발할 것인가? 100% 도발합니다. 합니다. 근데 그 도발이 뭐냐 이거야. 이때까지 하던 것은 해안포나 장사정포나 공기부양정 가지고 한번 올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 해병대와 상륙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는데 얘들의 도발은 항상 서부 5도의 국지전에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원점 타격을 해서 그 원점이 평양일 때 때리면 우리가 죽기 전에 김정은이 지가 먼저 죽으니까 도발의 폼은 수도 없이 더 잡고 분명히 도발하지만 그 도발이 과거 수준보다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빈도는 조금 더 할 수도 적재적일 것이다. 있지만 이걸 어떻게 대화로 합니까? 끊임없이 도발하는데 지금 자꾸 한반도 내에서 대화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대하는 만큼 이번에는 원점 똑같이 타격을 하는 하고. 거예요. 원점 그러면 타격을. 대화 제스처, 대화 의사를 타진해오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화를 하려고 타진하는 것은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 청산한다는 것도 사실 나와가지고 협상하자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닙니다. 네. 이제 북한이 무릎 꿇고 송영선 의원님께 다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강도 높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을 철폐하니까 대북 유엔 국제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압박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도 지금 동참해가지고 배를 안 받지 않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실제 배에 돌아가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영상이. 청천강호 이런 거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압박을 느끼니까 김정은이가 한 게 오늘 이런 성명서가 발표되고 핵폭탄까지 보여 소형 핵彈도 다 됐으니까 대화로 장을 끌어 대화를 좀 해달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압박을 계속하게 되면 북한은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선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두냐? 빌미는 제공하겠죠 자기네들이. 네. 그리고 이제 황병서나 김양곤이처럼 다시 내려와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나오는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진짜 끝마무리에 예. 다른 도발은 이때까지 하던 짓하고 큰 차이 없지만 사이버. 사이버 테러는 진짜 네.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디도스 공격하면 사회가 완전히 교란이 돼요. 그리고 통장 번호가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농협 디도스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있느냐? 대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북한의 도발, 어떤 위협에도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면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